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다시 시장이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난 조정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걱정은 별로 안 하고요. 또 뭐 좋은 기회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음흠. 제가 어제 키워드가 변곡점이었었죠. 그렇죠.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쫓아가지 말자라는 얘기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5천에서 5,300선 중심의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기회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 주식 조정 받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대외 악재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이런 것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누르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요,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잡고자 했던 분들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또 오늘 조정을 좋은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덜어지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의 단서 통해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단서입니다. 위기냐 기회냐. 매니저님은 기회냐 쪽일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방금도 언급드렸듯이 네. 뭐 기회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시면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았죠. 근데 그렇죠. 월요일 날 지수가 무려 5% 이상 급락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5천선도 깨졌습니다. 심리적인 지선 5천선까지 깨졌죠. 실질적인 공포는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수가 밀렸습니다만 겨우 3%대고 그리고 5,000포인트는 여전히 강력하게 지지를 받은 그런 상태죠. 거기다가 그동안 지수가 오른 게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겨우 하루 조정 받은 거예요. 이 정도 조정 가지고 우리가 너무 무수하거나 또 이 정도 조정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자, 주가라는 거 보통 이제 추세라는 것도 있고 패턴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뭐 11 이평선도 지지를 받았고 21선도 지지를 받았고 또 심리적 지선 5천선도 안 깨졌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공포스러워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저는 절호의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가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정말 역대 최고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증시가 밀렸었죠. 여기다가 이제 그 기관들까지도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났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경계감은 있습니다만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할 필요 없겠다라는 측면이겠고 자 대체적으로 이제 지수 조정은 제가 여러분께 충분히 예상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대체로 5,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5,000에서 5,300선 약간의 기간 조정이 제가 보기엔 한 1, 2개월 정도 2월에서 한 3월 중반 정도까지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거고 그 박스권 장세가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모아갈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될 거로 일단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수 기간 조정이 전개되면서 이제 종목 장세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소외주라든가 개별 종목 장세,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의 반격도 서서히 시작이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진짜 그동안 시세를 못 냈었던 종목들 중에서 정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자, 일봉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2200선 바닥을 찍고 1차로 올랐다가 3000선 위로 올랐었죠. 3000선 위에 올라서서 주가가 쉬어가는데 이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기간입니다. 횡보 조정이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서 4천선 위에서 한 2달 반 정도 옆으로 기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천선 위에서 올라서 쉬어가는 이런 과정이죠.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심리적 저항선 5천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5천선이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3개월, 여기서 2달 반 정도, 요 정도가 되면 한 달 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3월 중순 정도가 되겠죠. 4월 초에 삼성전자가 1분기 예비 실적을 발표하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지수는 3월 중순 정도부터 재반등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 5천선 주식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3월 중순 정도부터 재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은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구간은 개별 종목 중에서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되 전체 투자 자금의 7, 80%는 재상승장에 대비를 하는 그런 시장의 주도주라든가 메인 종목에 대해 매집하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림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5조라는 역대급의 매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그림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 코스피 시장에서 6개월 동안의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동입니다. 자, 지금 이제 검정색 선이 금융투자고요. 그리고 녹색 선이 기관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수급동향. 빨간색 선이 지금 현재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매도가 진행되다가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죠. 보통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매물을 내놓을 때는 매물의 매도가 단기 클라이막스의 정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조라는 역대급 규모의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매도 클라이막스에 왔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금융 투자도 지금 매수세가 멈추고 약간 매도가 납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건 매도는 아니고 약간 관망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금융 투자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수급 패턴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장세 오늘 단기적인 조정 나왔습니다만 대세 하락으로 가는 장세는 절대 아니고 5천선 지지가 되는 선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자, 내일 이후부터 우리는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한번 정드리겠습니다. 네, 달릴 때 달리더라도 중간중간 잘 쉬어가야 네. 탈이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 시장도 역시나 계속된 상승세를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를 할 뿐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의 내일장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포트폴리오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오늘 워낙 조정을 받았다 보니 약세를 보였던 종목 중심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예요. 우상향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7%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밀렸고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많이 밀렸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오늘 외국인들 공격적인 매도가 나면서 많이 밀렸고, 대신에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보합선에서 상당히 탄탄한 하반 경지 전개되겠죠. 일단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매물을 받으면서 밀렸는데 특별한 악재가서는 없었고 역시 단기 차익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던 그런 형태겠죠. 전고체 배터리 섹터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 아직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개화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이 언제쯤 나오냐라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것이고 모멘텀이 나오는 순간부터 시세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잔파등을 보게 되면 우리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시작되고 시장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 서서히 시작될 겁니다. 결국에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현재 눌림 조정이 조금씩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여기서 설령 가다가 눌림폭이 약간 좀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 비롯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삼성 SDI, CIS 같은 이런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을 통한 저가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코덱스 증권입니다. 매니저님이 증권주들이 올라와서 너무 기뻐하셨는데 아쉽게 오늘은 조금 쉬어가네요. 그래도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비하면은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역시 이제 증권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정말 이 주식이라는 건 결국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증시 화랑 장세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고객 예탁금이 110조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브로커리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게 저평가되는데 주가가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가다가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세를 무수하다가는 큰 시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고 약간의 기간 조정과 눌림이 나올 때는 오히려 중장기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언급드렸듯이 앞서 제가 얘기했죠. 이번 조정 장세는 저가 매수 기회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저가 매수 기회이고 증권주들도 눌림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만만하게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쉬었다가 갈 때는 탄력이 본격적으로 붙기 때문에 자,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여갈 필요가 있겠다.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코덱스 증권도 이제 막 상승하는 시점인 만큼 계속해서 노려봐야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JLK입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 급등 나오고 신고가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도 주가가 외국인 매물에 의해서 주가가 밀려서 어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그런 형태였는데 역시 펀더멘탈은 변함은 없었고 악재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뇌졸중 전 주기에 대한 진단과 관련된 솔루션이 전 병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국내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
특히나 미국 쪽이 만약에 뚫린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의료 AI주로서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가도 이제 막 시작이고 초기 구면이고 그러나 성장 잠재력과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조정 장세는 여러분들이 흔들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언급 들었듯이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100% 이상 나온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너무나 많고요.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갈 만한 종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가가 출렁거린다고 해서 홀랑 팔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을 때가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언급 들었던 뭐 전고체 배터리, 증권주 이런 종목들, 좋은 주식은 좀 긴 허브로 기회로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은 중장기적으로 좀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시다 보니 네. 잔파동을 너무 유의하지 말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렇습니다. 가져가도 좋을 것 거기다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그죠? 대세 상승장에서는 단타 매매를 치게 되면 뭐 5%, 10% 먹고 팔면 50% 날아갑니다. 네. 그런 장이고요. 한번 치면 다른 종목을 또 접근하려면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 섹터 중장기적으로 가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꾸준하게 가져갈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수익이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은 중장기적인 대응이 가장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노려봐야 할지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종목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인 만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이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나서 수익이 많이 났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특히나 이제 코스닥 150일 레버리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2배를 추정합니다. 이제 코스닥 150 지수를 2배 추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거. 만약에 변동성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덱스 코스닥 150이 한 배 추정하는 ETF를 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은 분명하게 강조드립니다만 정부 차원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강합니다. 코스피는 5천선을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나 코스닥 시장은 워낙에 소외돼 있고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 이제 그 기업 가치가 부실하거나 매출이 안 나오거나 이런 종목들은 퇴출하는 기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결국에 코스닥 시장의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현 구간 우리는 코스닥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잡는데 코스닥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이 어려운 분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 얘는 뭐 코스피 이제 코스닥 150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물량을 잡아가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코스피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코스닥이 덜 올랐죠. 앞으로 코스닥 종목의 반등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 전략을 단행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버리지다 보니까 오늘 8%대 하락세가 나왔는데 네. 기회인 만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좀 레버리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 또 많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급 들었듯이 현 구간에서 곧바로 가기보다 약간 옆으로 기어가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물량을 모아가다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안정이 되고 코스닥 시장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설 연휴 전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눌림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21,000원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습니다. 이미 저희가 담고 있는 종목이지만 눌림이 나온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다시 한번 공략주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 시장 안에서 더 많은 전략 듣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자, 요즘에 이제 무료 방송을 제가 정말 심도 있게 여러분께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뭐 지수가 조정을 받은 만큼 반도체 섹터, 그리고 이제 전고체,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바이오제약 섹터, 그리고 뭐 증권주, 코스닥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공략을 해보고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단 2-3 종목까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요즘에 많은 종목군들과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밴드,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엠뱅골드 한규수 검색하시면 바로 네이버 밴드 가입이 되니까 네이버 밴드 꼭 보시고 그 안에도 오늘 녹화 방송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오늘 녹화 내용 보시고 유튜브와 함께 꼭 참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무료 방송 꼭 한번 다시 보게 해보겠습니다.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